안녕하세요. 존 버나네요. 자, 트럼프가 이란을 지금 타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의 병력을 모으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공격 안 하기도 뭐한 이런 액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이란이 진짜 투쟁이죠. 투쟁을 엄청 잘 하고 있는 거고 잘 버티고 있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점점 더 애가 타면서 더욱더 더 강력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지금 항복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는 뒤에서 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푸시를 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내부적으로 지지율도 하락을 하고 트럼프가 전쟁을 안 할 수 없게끔 계속 내부적으로도 압박을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만약에 제정신이라고 하면 저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약속 대련처럼 또 이제 작년에 했던 것처럼 때리고 다시 또 이렇게 살짝 맞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도 병력을 너무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악시오스나 막 이런 기사에서도 들어갈 확률이 90%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된다. 트럼프가 오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요. 자, 오늘 할 거는 뭐냐? 자, 지금 이란 전쟁 있잖아요. 이란 전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달러의 종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라고 하거든요. 미 육군 대령 출신의 군사 전략가이자 정치 안보 분석가인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이분은 이 걸프전 참전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후 국방 정책 자문과 그다음에 군사 개혁 이론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요즘은 뭐 TV 인터뷰랑 칼럼에서 많이 나와서, 특히나 유튜브 이런 채널에서도 많이 나와서 자기의 이런 인사이트를 많이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비판적인 이 군사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육군 대령 출신인데도 미국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만약에 이란 전쟁을 미국이 개시한다고 하면 진짜 달러가 더 위험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조금 생각이 조금 일치하는 면도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부연 설명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분의 했던 얘기 조금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 한번 나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정학적 위기가 커지고 그다음에 뭐 전쟁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산을 우리가 조금 해칭을 할까? 어떤 자산을 확보해 놓을까? 그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쟁이 지금 달러 종말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맥그리거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란 전쟁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미 구조적으로 달러가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거대한 충격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이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란 전쟁을 하면은 그래서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있어요. 그 작은 통로가 있어요. 그 해상 운송하는 통로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봉쇄가 된다고 하면 중동, 러시아,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에너지, 그다음에 원자재의 축 전체가 이 달러 결제, 그다음에 미국 제재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빠르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탈달러 이런 뭐라고 하죠? 흐름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런 또 일련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중국,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 등은 이미 미국 주도의 이 제재 체제를 신뢰하지 않고 금이나 아니면 자국 통화 이런 걸 구조를 계속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무역 네트워크도 이제는 자국 통화를 하는 걸로 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그렇게 몰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까지 한다고 하면 이런 정당한 명분과 핑계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위험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 군사력, 재정 모두 이제는 과부하 상태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엄청나게 퍼부어서 피해는 줄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미국 자체가 이 제조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 해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을 맡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조업이 붕괴가 돼서 결국에 포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사건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정과 부채, 그다음에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전쟁 때문에 달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탈달러화 흐름이 있잖아요. 이게 대규모 전쟁으로 이제 에너지 쇼크가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다극화가 더 빠르게 또 진행될 수 있다. 이미 그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
이란 전쟁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은 이런 가속화를 밟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트리거다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으면서 핵심 요약을 하자면 이란 전쟁 위기가 커지면은요 이 달러 패권 붕괴가 일어나면서 실물 자산 이 금과 뭐 실물 자산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맥그리거 대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본 인제 폐지 이후에 무제한 적자, 그다음에 부채 확대였다고 하면서 닉슨 쇼크 이후에 금 태환제를 폐지했잖아요. 원래 31달러였나 이렇게 금 하나당 35인가 31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냥 그렇게 치고 그거를 폐지시키고 무제한 이제 전쟁과 그다음에 복지, 감세를 하면서 세금 인상 대신에 이 적자 국채 그다음에 통화 발행을 통해서 이걸 충당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누적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높은 금리 환경에서 이자 부담만으로 예산이 압박받는 상황으로 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죠. 이게 이 무기화한 거 이거가 지금 더 이런 탈달러화를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더 많은 이런 제3국들이 이 제3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금과 비서구 자산을 더욱더 축적하라 하고 있죠. 22년 이후에 금이 진짜 연 1000톤씩 더 많이 예전에 2배 이상 중앙은행들이 축적하는 걸 봤을 때 그런 게 지금 이 스위프트 결제망, 이 달러 결제망을 무기화했기 때문에 초래한 이런 결과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전쟁을 하더라도 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뭐라고 하죠? 약간 누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깨트려 버려서 이제 진짜 탈달러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 달러를 이제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란 전쟁까지 또 한다고 하면요 더욱더 이제 달러를 믿을 수 없게 되겠죠 제3국들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이 사상 최대 금매입.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위프트 제재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저렇게 우리가 미국 말을 안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은 제재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비서구 중앙은행들, 뭐 중국, 러시아, 브릭스, 신흥국 이런 데들이 금 매입을 기록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고 명백한 이런 탈달러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금이 사실상 세계 준비 통화가 됐다고 이렇게 볼 정도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중국 브릭스의 대한 결제 그다음에 통화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다. 특히나 여기 중국의 CIPS 결제망, 그다음에 위안화 무역 결제, 자국, 홍콩, 상하이 금시장, 그다음에 산유 국가의 위안 결제 확대 등으로 달러를 우회하는 회로를 깔고 있습니다. 이거 점점 거래가 많아지고 달러를 우회해서 굳이 달러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결제를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브릭스, 상하이 협력 기구 이런 여러 가지 기구 등을 통해서 다극적 통화, 그다음에 금, 원자재 기반의 결제 구조를 지향하고 있고 이는 달러 독점 구조를 상충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야, 진짜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맥그리거가 보는 근본 원인은 금이라는 실물 앵커 없이 통화, 부채를 계속 키우면서 군사 패권 그다음에 제재에 이런 걸 남발한 결과가 이 다른 블록이 대체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런 빌미를 마련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다. 달러를 무기화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고 제재를 남발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달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금으로 지금 다들 달려가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맥그리거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문제라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금 축적과 그다음에 근본이 위안의 시나리오를 평가를 또 이제 맥그리거가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나온 이 중국이 위안화를 금으로 뒷받침한다는 대목은 현 시점에서 공식 정책이라기보다 시나리오 그다음에 전략적 가능성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상 최대 금매입을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는 뭐 공식 보유량이 2,300톤인데 실제로는 뭐 10,000톤 이상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뭐 유튜브 채널 저도 이거 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데 오히려 공식 이런 수입량의 10배를 몰래 중국이 수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서방 제재 이후 외환 보유에서 이 금 비중을 크게 높이면서 요즘 지금 러시아가 최대 이런 금 뭐라고 해야죠? 보유량을 갖게 됐다. 사상 최대치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기사로 나왔었죠. 그다음에 골든 위안의 구상은 현재로선 가상 시나리오
이긴 합니다. saksobank 등은 이 온 오프 쇼어 위안을 그러니까 금태환 통화로 이렇게 만드는 시나리오는 약간 조금 과장된 이런 내러티브고요. 그냥 달러 패권 구조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점점 더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현재 중국이 공식적으로 금태환 위안을 선언한 적은 없고 선언할 리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는 이렇게 하면 이 미국을 위할 수 있다는 전략적 상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마련하지만 뭐 금태환제는 할 수가 없죠. 중국도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만큼 금이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금에 연동되다 보면은요 자주적인 통화 정책을 못 하니까 아마 그거는 중국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중국이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지만 미국채는 계속 팔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죠. 지금 보면 29%에서 고점이 29%였는데 이제는 7.3%까지 외환 보유 비중 중에 이 미국채를 그렇게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된다고 하면은요 이제 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0%에 수렴하겠죠. 금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 미국채를 왜 이렇게 파냐? 그만큼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신용도가 줄어들고 있어서 위험하다 생각했다. 요즘 또 기사에서 은행들로부터 권유를 했다고 하죠. 미국채를 빨리 팔아라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권유를 했다고 봤을 때 점점 이렇게 다극화 시대가 벌어지고 있고, 이건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 튀르키예, 인도, 그다음에 브라질, 아제르바이잔, 일본까지도, 태국, 헝가리 이런 국가들도 최근에 이 5년 사이에 엄청난 금 매집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의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5년 사이에 금은 265%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금이 더 많이 상승을 할 거고요. 어떤 분은 뭐 1만 달러, 2만 달러 갈 수 있다. 충분히 저도 그만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5천 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 진행 중인 것은 위안 플러스 금의 병행 구조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유국에 위안 결제를 제공하면서 그 위안 잉여를 이 미국채 대신 상하이나 홍콩 금고에 금으로 보관하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달러 리콜, 그러니까 페트로달러죠. 이런 독점을 금이 가게 만들면서 다중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이런 구조로 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중국이 금 본위제를 한다는 표현은 과장에 가깝지만 이 위안 원자재 그다음에 금이 결합한 새로운 질서의 이런 통화 정책으로 거래를 한다. 위안화 결제를 조금씩 늘린다.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달러의 종말이 올 가능성과 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조금 보자고 하면은요 달러의 전면 붕괴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독점적 패권이 점점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네트워크 효과 그다음에 유동성 법제도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하고 있다. 당연하죠. 지금 글로벌 무역 채권 파생 상품 결제 인프라 상당수가 달러 중심이고요. 미국 자산의 이 깊이 그다음에 유동성 법지 시스템을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달러의 종말이 아니라 달러 2.0 그다음에 다극채 통화 체제로 진화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인 중간 시나리오는 뭐냐? 글로벌 준비 자산의 달러 비중이 서서히 감소를 이미 하고 있죠. 그다음에 위안, 유로, 엔, 금, 디지털 자산 등이 점유율을 디지털 자산은 이제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점유율을 나눠 갖는 다극 준비 통화 체제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달러의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뭐 80%가 달러를 결제했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70%로 해도 그래도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달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달러가 미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그거는 이 80% 점유율에 한해서 이 부채를 너무 많이 늘려놔서 그 부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70%로 줄어들면은요 이 70%를 줄어든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못 갚기 시작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원자재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의 이 점유율도 줄지만 완전 퇴출이 아니라 주된 결제 통화 중 하나로 지위가 내려오는 형태, 이러면은 미국이 진짜 안 좋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금은 명시적 기축 통화가 아니라 국가 중앙은행 초고액 자산가의 최종 준비 자산 그다음에 담보 자산으로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간다. 이제 기축 통화가 미국이 내려오면서 금이 이제는 상당 기간 그걸 대체하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맥그리거 대령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일하는 속도를 결정할 촉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 대규모 중동 전쟁 그다음에 호르무즈 봉쇄가 현실화되면 에너지, 금, 식량 가격
급등과 이 함께 비서구권 탈달러 전환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물가는 오르겠죠. 그럼 미국에 또 이제 물가 압박이 받으면서 어떤 100만 유튜버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면 미국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유리해진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더라도 당연히 중국은 안 좋아지고 한국도 안 좋아지겠죠. 근데 미국도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 중국에서 많은 걸 수입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유가가 오르는데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물가가 오르면은 미국도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 보니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미국이 전쟁을 피하고 대외 정책을 조정하면 서서히 약해지는 달러 정도로 수십 년에 걸친 완만한 변화를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이란 전쟁을 만약에 트리거를 당긴다고 하면요, 지금 달러 붕괴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다. 물론 정리하자면 달러가 1-2년 안에 붕괴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의 상승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과 여러 통화의 중심으로 다극체대가 열리는데 그 중심에 금과 은이 급격한 상승이 벌어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시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맥그리거 대령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란 전쟁을 하면 미국이 승산이 있냐, 승산이 몇 프로냐,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심해야 된다. 4포인트로 압축을 했다는데요. 이란은 생각보다 강하고 정권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대규모 시위에도 정권 붕괴는 없었고 제재, 외부 공작을 견디면서 군사력, 사회 통합을 오히려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의 이 단기 승리 가능성은 낮다. 왜냐? 미국은 방공 미사일, 탄약 등의 생산 능력이 서지 캐퍼시티, 그러니까 매우 부족하다. 매우 부족해서 장기 고강도 전쟁을 못 버티고, 이란, 러시아, 중국은 오히려 장기전에 강점이 있다. 왜냐? 제조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포탄도 잘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과 중국의 이해관계. 중국은 수입 석유의 상당 부분을 이란과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고 하면요, 중국은 이 전쟁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도 이걸 노리고 지금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이제 불장난일지 아니면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터키와 이란은 문명 국가라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터키도 아시고 이란도 문명 국가잖아요. 페르시아 왕국,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란은 베네수엘처럼 약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란은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산지 지형이고, 거기를 미국의 이 지상군이 들어가서 점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폭격만 한다고 하면은 산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지들을 지하로 이렇게 다 숨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란 자체도 방공망이랑 미사일도 이제 많이 갖춰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다 뚫어서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버티면은 이제 오히려 장기전으로 가면서 미국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란이 봉쇄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요, 중국 에너지 안보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필연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뒤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요즘 계속 트럼프가 여기에 병력을 갖다 놓으니까요, 이란, 러시아, 중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나 혼잡 해협에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 고시까지 발령을 할 정도로 지금 거의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얘네들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벼운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으로도 발발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작년에 약속대련 이후에 이제 조금 각성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이랑 더 이제 협력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은 이란 공격을 준비하며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나 지난 6개월 사이에 전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냐?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통합 방어 플랫폼으로 변모시켰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전자전이나 통신 장비나 그다음에 방공망이나 이런 정보전, 이렇게 특별한 이런 위성이나 이런 장치까지도 다 이제 제공을 해서,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이 직접 공격을 나온다고 하면요, 대리전으로 자기의 이런 통합 플랫폼 있잖아요. 통합 방어 플랫폼을 실험해 보고 싶겠
했겠죠. 방공망이나 이런 거를 실험을 해서 아마 미국전에도 이게 잘 쓰일 수가 있을까 이거를 아마 실험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러시아의 하드웨어는 S300, S400 이런 시스템과 SU-35 이런 제공권 전투기, 그다음에 S200 이런 구형 시스템도 여전히 토마호크 미사일의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베이더우라고 해서 5,600km 밖에서 탐지하는 위성 및 레이더 데이터 링크를 통합을 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거다. 그래서 이게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모함은 이제 숨을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이미 지금 보면 미 항모 전단이 인도양으로 오든 어디로 오든 안전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 러시아의 170개의 위성과 그다음에 중국 위성 300개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위성 데이터는 지구상의 모든 대형 선박의 위치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미군 기지나 이런 거를 위성 사진으로 중국이 찍어서 이렇게 공개한 게 있었잖아요. 민간 위성이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게 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위협을 하는 거죠. 조심해라 이런 거를 미국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 항모를 타격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란으로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요 방공망 방어가 안 돼요. 극초음속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를 미사일 디펜스하는 이런 장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금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빠르게 종국에 이렇게 종말 단계에서 이게 타격을 한다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도 그냥 떠다니는 목표물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작전이 통할까? 이것도 다 세계가 주시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번에도 트럼프가 타코를 할 것인가? 제정신이라고 하면 아마 타코를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좀 살짝 여러분 흥분을 해서 실제 공격을 할까봐 걱정이 저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도 이제는 여기 나와 있죠.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레이더망에 이제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작게 보일 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냐 중국의 감시망이 이제는 조밀한 빔이라고 하죠. 정밀한 빔을 이렇게 내면서 레이더 연동이 되어서 미군기의 이 발진 시점부터 추적이 가능하다. 이제 점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 방공망이 이제 이란에 들어갔다고 하면요, 이런 비싼 이런 장비들도 떨어질 수가 있다. 격추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이란에 SU-35 이 수호이-35 파일럿 훈련과 기체를 제공했거든요. 근데 4.5세대인 전투기인 수호이-35는 5세대 전투기 F-35보다 탐지 거리와 이 기동성 면에서 전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 진짜 만약에 둘이 붙어서 격추가 뭐가 당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중요한 전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도 뒤에서 엄청나게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도와줄 계획을 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미국과 붙진 않겠지만 너무 좋지 않아요? 이란을 시켜서 한번 자기의 이런 장비랑 전자전 장비랑 전투기랑 이런 거를 아마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중국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히토류와 은을 자기들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F-35와 그다음에 미사일 유도칩에 히토류나 아니면은 은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게 지금 중국이 틀어 잠근다고 하면요, 이걸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장기전으로 갈수록 누가 더 유리해질까? 중국이 더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4월 달에 또 이제 중국이랑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협상 조건에서 중국이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트럼프가 그런 거를 한 번에 바꿔보려고 이란을 어떻게 전복을 해볼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불장난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위험합니다. 진짜 거길로 들어가면 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러시아, 중국, 이란이 더 이렇게 3자 동맹이 더 결속하게 오히려 만들어주는 빌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더 이렇게 유라시안 블록을 형성을 한다고 하면요, 더욱더 이제 미국이 여기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극화가 더 진행되면서 이 틀을 깨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이런 뭐라고 하죠, 달러 패권과 이런 힘은 서서히 내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맥그리거 장군도 해석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곁들여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란의 전력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인력들이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그 6개월 전에 작년에 이란 전력보다는 훨씬 더 강해졌을 수가 있다. 그때 당시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각성을 하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금이 이제는 진정한 기축통화가 이제 점점 될 수가 있다고 다들 저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위안화를 금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야드, 그다음에 홍콩도 금 기반으로 거래소를 구축하고 있고, 인도도 지금 민간 가계 이런 금 보유량을 미국의 공식 보유량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금을 많이 모으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기 지금 브릭스 동맹들, 그다음에 아시아 이쪽에서 이제는 금으로 더 많이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포트녹스의 금 보유고에 대한 감사가 지금 뭐 50년 이상 부재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있죠. 포트녹스에 과연 있을까요, 금이? 여러분들, 그때 당시 닉슨 쇼크 때 이제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그때 미국의 힘이 세고 달러가 셌는데 굳이 금을 갖고 있어야 됐을까? 금은 달러에 반대되는 이런 반대축이었는데, 그러면은 팔지 않았을까? 달러가 그렇게 힘이 많았을 때는 금을 아마도 딴 데다 이렇게 바꿔 먹었지 않았을까? 왜냐, 포트녹스에 대해서 이제 감사도 안 하고 이렇게 공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이 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게 걱정이 좀 많이 된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번에 이렇게 또 샀거든요. 이렇게 한국금거래소에서 금 내 돈을 샀어요. 이렇게 지금 안심 택배로 이게 우체국으로 옵니다. 이게 와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내 돈, 한돈, 세 돈짜리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한돈, 세 돈짜리 이렇게 또 이번에 샀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서 나와 있으면, 그래서 참 이쁩니다. 그런데 좀 비싼 좀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한돈씩 사는 게 이제 앞으로 금 가격이 엄청나게 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또 거래 용도로 이렇게 쓰겠다 하면은 한돈씩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도 사고 있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주식도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위기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이랑 그다음에 실물 자산, 특히나 금, 은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골드바나 아니면은 실버바도 이런 괜찮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ETF 말고도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노려보시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요, 제 거 영상 왼쪽 여기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란이 있어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제품 링크가 뜨거든요. 한 번씩 가셔서 보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한번 시세 한번 조회해 보시고, 그다음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여기 란으로 들어가셔서 쿠팡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란 전쟁은 달러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맥그리거 전 미 육군 대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뭐 물론 뭐 과장된 이런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 달러의 이런 체제가 점점 다극화 체제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근데 과연 트럼프가 이런 불장난을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죠.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제 앱스타인이나 정치적 이런 압박 때문에 그렇게 이제 또 무리수를 감행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너무 걱정된다 싶으면요, 현금이나 아니면 금 같은 안전자산을 모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당분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